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구경했다. 돌려, 미치겠네, 이거. 어우씨.
순간들을 그렸어요. 정다웠고 정다웠던 지난 날의 소리 치네 이거. 이제는 떠나야 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기라 햇살이 비추면 온 마음을 열고 나그네 같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적셔요. 슬픔을 적셔요. 진짜 뒤돌아서서 고개를 들어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고개를 들어요. 이제 뒤돌아서서 고개를 들어요. 심각한 상황이 있고 또 구조적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어쨌거나 지금 이 현재 어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생산직 중심이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다양한 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그냥 무조건 정규직만 외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유연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 거냐. 이거 안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노동자는 그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아틀란티도가 빠르고 편안한 기란들을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경산호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경산호 위원장은 조정해야 되시는 분이고 오히려 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노동 전문가시고 그분은 네. 보니까 이제 마인드도 좋고 네.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별로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계시던데 네.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의 변화한 노동 환경과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개혁 사항들,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임금의 이중구조 이런 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기업도 받아들이고 노동자도 받아줄 수 있는 접점이 뭐냐 이런 걸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지금 빨리 그런 걸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걸 각 당사자들, 대표자들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좀 미치겠어요. 정말.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지금 엉뚱한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네. 뭐 저는 무슨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일 하려고 지금 맡으신 분이 왜 이 일은 열심히 안 하시고 예. 엉뚱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냐. 응?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그 정책 좀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제가 봐도 좀 나이브한 측면들이 있었죠. 뭐 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굳이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좀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 정치 또는 정책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아까 여당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럼 뭘 해야 되거든요. 그냥 비판만 할 때랑 다르거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싫어도 어떨 때는 굽힐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걸러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요. 좀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난맥상 뚫고 제대로 가려면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이분하고 그 미래통합당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저는 참. 하여튼 어쨌든 네. 그 미래통합당의 그 당시에 총선 참패의 책임자, 네. 그 책임자 아니십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네. 도대체 뭘? 저는 진짜 이분을 보면서 정치란 정말 전문직이다. 고도의 전문직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게요. 네,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대화 타협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마키아벨리적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 욕 먹으면서도 네. 네, 꼭 해야 될 거 하나.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그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네. 그 윤심을 받을 만한 그럼 친윤 후보 정리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아직까지 정리 안 네. 되신 것 같아요. 어허. 네, 정리를 하고자 한 것 같은데, 네. 정리 안 되신 거고. 왜냐면 그 비상근직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대체할 정도, 당대표 자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당권이라는 것은 뭐 나경원 의원의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네. 어쨌든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당권 도전을 해오신 분인데, 그렇죠.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의 정치의 어떤 도전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비상근직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네. 나가지 마라. 이게 될까? 네. 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뭐 약간 친윤 성향이긴 하지만 그분도 이렇게 뭐 쉽게 뭐 어디에 줄 서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위상을 또 나름대로 당 안에서 유지해 오기도 했고요. 네. 그런 통상으로는요, 그 언론도 그렇게 예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총리직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뭔가 내락이 있고 또 당대표춤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주고 받아줘서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이걸 제안해 드리면 알아서 안 나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본인 열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건 별개의 임명직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약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 정도 아닐까. 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구도를 보자.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만만한 정치 경력은 아니죠. 베테랑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과연 당심도 얻어서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지금 이제 관심사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일단 보수층의 지지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뭐 1등하는 게 몇 개 나온 것 같고, 예. 그것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또 됐고, 적폐 수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고, 또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굉장히 힘든 뭐 역경들을 거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약간 분이 좀 풀린 것도 보수층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보수층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갔을 때 과연 총선 어떻게 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을 때 어차피 윤석열 정권도 결국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친윤 일반도로 쫙 가는 게 이게 과연 윤 대통령 위하는 길도 아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야 이제 정치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좀 모르겠습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총선을 승리하는 길이고, 현재로서는 당이 개혁되지 않고서 총선 승리가 가능하냐, 그렇게 봤을 때 48% 정도의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층, 이 지지했던 그 층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중도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도층을 다시 흡수하고 견인할 수 있는 확장력이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의원님에게 일부 언론이나 또 정치평론가가 보수의 전사, 네.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는데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결정인가요? 뭐 자유의 여전사라고 하고 네.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보수나 자유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르게 또 들릴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다가올 뭐 당권이며 뭐 총선이며 이건 이제 현안이고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라는 걸 얘기했을 때 네. 유승민 전 의원,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혹은 앞서 비판하셨던 현재의 국민의힘의 주류, 네.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고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보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약간은 유보적이고요. 어떤 점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은 틀림없다.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나름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사실 보수가 뭐 별 게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관이 투철하면서도 네. 굉장히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한 면도 있고,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네. 그리고 자신한테 좀 엄격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혁을 하되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는 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보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도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우리 어떤 기존의 체제를 좀 존중하면서 네. 조금씩 개혁해 나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가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이 보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60% 정도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 지기도 하고 지금 지지율 이거밖에 안 나오냐. 네. 그것은 그 원칙을 잘 못 지키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차 얘기도 나왔지만 네. 자유를 별로 지키지 않죠. 남의 자유를 별로 존중하지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반공보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보수. 그래서 자유지만 실제 국민들의 어떤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진정한 자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득이 덜 된 게 아닌가. 그것을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 자유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싸워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고요. 사실 이식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봉건 질서와 전제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87년에 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민주화 세력 자체도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죠. 운동권 세력 자체도.
그 이후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네. 샤넬 과제인데 그런 어떤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뭐 지금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한여, 시종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협조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국회가 대통령의 하부기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견제하는 관계죠. 서로 사실은 독립된. 이런 부분,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누가 그래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무슨 유승민 의원이 뭐 보수의 꼭 그런 거보다는 그나마 좀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현재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또는 반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조금 대변하는 그래서 바른 소리를 그나마 해주고 있는 왜냐면 우리 당이 지금 아무리 여당이지만 전혀 쓴소리나 바른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 아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민주당 성향도 있겠죠.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또 중도층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30초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대해서 앞서 윤석열 차분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자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유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의 자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물 차리기 사면 좋을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써보기 전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웰릭스는 선체험 후구매 써봐야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홈체험 신청하세요. 이제 웰릭스 없으면 정말 난 몰라 웰릭스 기다림은 짧게 혜택은 크게 골프 아테온 티구안 롤스페이스 폭스바겐의 베스트 라인업을 지금 만나보세요. 최대 12% 할인과 특별한 선물 당첨의 기회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레버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뉴스 ITK 7시 10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도로 곳곳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방면 거의 대부분 구간이 어려운 가운데 구리시계 부근에서 추돌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하위 차로 위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조심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마장동에서 정릉램프까지, 반대 방면 성산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각각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사이 바로 조금 전까지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 처리 작업은 막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전 동호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길게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한남에서 방화대교까지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분기점 부근 사고가 있습니다. 임자영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평택 고덕의 중심 추진 중인 국제학교 프리미엄,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교육에서 비전까지 1255세대 무단지로 만나는 새로운 랜드마크, 평택 고덕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10월 오픈 1811-8590. 대광관역 모아건설사단, 이런 집은 남산 처음. 중심 업무시고 트리플 약세권, 그 눈부신 위치보다 삶의 편리함과 공간의 효율성에 더 집중한 집이 옵니다. 남산에 없던 집다운 집. 이노시아 남산. 10월 오픈 예정 1533-3131 우암건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댕기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은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D.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건데,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 관계자 등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에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단서를 잡고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김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 행태를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들에게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 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들의 국정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고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낮 또다시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다며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반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은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포병 사격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어젯밤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와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쌍방울, 이스타항공, 대부코인 등 아직도 밝혀야 할 범죄와 비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해상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0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측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며 우리 영해로 관측된 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4도, 부산 10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9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최고 1m, 남해에선 1에서 2m, 동해 먼바다는 2m로 일겠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주문한 음료가 늦게 나오거나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카페가 있다면 짜증내면서 다시 달라고 하시나요? 여기 다른 메뉴가 나와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게 기본 규칙인 다방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 다방.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줄인 이름입니다. 푸드트럭처럼 이동하기도 하고 건물에서 고정형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는데요. 이 기억다방의 바리스타는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입니다. 기억을 지키고 자신감을 찾자는 취지의 기억다방. 이런 다방이 많아진다면 치매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7호선 중화역과 중랑전합, 1055세대 브랜드 대단지로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랜드마크의 삶으로 변화의 중심을 넘어 내 삶의 자부심이 되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0월 오픈 예정 SK 에코플랜트 롯데건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